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이만트 스킬체스 적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Theorem 6.10까지 봤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Theorem 6.10을 보도록 할게요. F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고요. 이게 이제 bounded function입니다. satisfies 그리고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phi가 continuous면 그러면은 phi랑 f랑 합성한 거 이것도 리만 적분 가능하다 라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리만 적분 가능했으면 연속함수랑 합성을 하면 이제 여전히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리만 적분 값이 무엇인지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원래 적분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적어도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증명을 해봅시다. 자, 먼저 맨날 하던 대로 take 엡실론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건 UP phi circle F 알파랑 LP phi circle F 알파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기를 원해요. So take delta such that 자, 델타는 엡실론보다 작게 넣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 델타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0과 엡실론 사이에 델타를 가져왔다고 해도 되죠. 0과 엡실론 사이의 델타를 가져와서 such that 우리가 이제 phi가 연속함수라는 걸 써야 되는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uniformly continuous니까 절대값 s 빼기 t가 델타보다 작으면 st는 m과 m 사이에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절대값 phi s랑 phi t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take a partition 우리 파티션을 하나 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파티션을 잡을 건데 p x0 xn of ab such that up f 알파랑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lp f 알파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도록 이렇게 p를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엡실론으로 잡지 않고 델타 제곱으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후회를 그러니까 이후를 위한 준비 과정인데 사실은 F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의 리만 적분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F에 대한 함수 값이니까 여기서 phi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델타에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델타에 대한 무언가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놔야지 이제 나중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후를 위해서 델타 제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델타 제곱으로 잡겠다, 엡실론보다 작게 잡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뒤를 보고 아는 거죠. 예. 바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식을 이제 적을 거잖아요. 그 식을 적는 데 필요한 친구입니다. 뒤를 보면 왜 이렇게 잡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write 자, 1부터 n까지 라고 하는 친구를 두 개로 쪼갤 건데 A랑 B의 disjoint union으로 쪼갤 건데 where A를 이제 어떤 친구들의 모임이냐면 large mi랑 small mi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도록 하는 친구들의 모임으로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어떤 대충의 그 아이디어냐면 리만 적분 가능성을 묻고 있어요. phi circle F의 리만 적분 가능성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large mi랑 small mi는 F들의 최소값이, F들의 최대값 최소값이거든요. F들의. 그래서 xi-1부터 xi까지 fx의 최대값, 또 small mi도 이제 fx의 인피멈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large mi랑 small mi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델타보다 작은 거랑 델타보다 큰 거를 구분을 해서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구간을 이렇게 잘 쪼갰을 때 large mi랑 small mi의 차이가 작으면은 얘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클 수도 있잖아요. 클 수도 있죠. F가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사실은 더 클 수도 있어요. 큰 경우에는
너무 큰 거는 사실상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 친구를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쓰면 아는데 자 then UP F알파랑 UP phi circle F알파랑 LP phi circle F알파 이렇게 두 개를 봐야 되는데요. 이 친구의 썸을 이제 A에서의 썸과 B에서의 썸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아까랑 비슷하게 mi 스타는 supremum of phi fx고요. xi-1부터 xi까지. 스몰 mi 스타도 infimum of phi fx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A 안에 있는 친구들은 라지 mi랑 스몰 mi가 델타로 작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는 이 친구가 라지 mi랑 스몰,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 fx의 치역의 범위가 라지 mi랑 스몰 mi 사이잖아요. 이게 델타보다 작으니까 그 간격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다 델타보다 작아요. 그죠? 파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의 그 값의 범위가 델타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값의 간격 역시 엡실론보다 작은 거예요. 파이 fx의 범위 역시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엡실론보다 작은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엡실론 작고, 그리고 델타 알파의 합은 당연히 알파 B 빼기 알파 2보다 작겠죠. 같진 않아요. 왜냐면 다 더한 게 아니라 A만 더했으니까, A에서만 더했으니까 같진 않지만 어쨌든 알파 B 빼기 알파 2 이거는 다 더한 거죠. I1부터 N까지 델타 알파 2를 다 더하면 알파 B 빼기 알파 2인데 그 중에 일부만 더하면은 일부만 더한 게 더 작죠. 그죠? 왜냐면 델타 알파 2는 항상 양수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은 이렇게 바운드들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얘가 델타 이상인 경우잖아요. 델타 이상인 경우에는 얘가 왜 바운드드가 되냐? 왜냐하면 UPF 알파랑 LPF 알파의 차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쓸 건데, 자,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는 델타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약간 얘를 좀 변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파이는 연속함수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갖고, 그죠? 따라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어쨌든 이거는 파이의 최대값보다는 작은 친구고 파이의 최소값보다는 큰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 간격을 조사를 해보면 라지 m 빼기 스몰 m 보다는 작겠죠. 그쵸? 이쪽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라지 m 빼기 스몰 m보다 작아요. 이거는 델타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라지 m 빼기 스몰 m보다 작거나 같다. 상수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라지 m은 phi x의 최대값이고요. x는 a부터 스몰 m부터 좀 문자 겹치네. 겹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2 곱하기 supremum of 절대값 phi t라고 쓸게요. 안녕히 이제 가시죠. 그러면은 네. 이거의 최대값은 어쨌든 phi t의 최대값보다 더 크고 최소값 역시 마이너스 절대값 phi t보다는 큰 친구니까 어쨌든 얘가 얘보단 항상 작거나 같죠.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hi가 이렇게 있으면 네. y가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phi t의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그거의 최대값을 조사를 해보면 그거보다는 최대값이 작고요. 최소값 역시 마이너스 절대값 phi t보다는 크잖아요. 마이너스 절대값 t의 최소값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간격을 조사를 해보면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네, 괜찮죠? 이건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수로 맞춰주면 시그마 i가 b 안에 있을 때 델타 알파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얘를 조사하는 게 목표가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조사하실 수가 있냐? 자, 시그마 i가 b 안에 있을 때 델타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델타를 제가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실 수가 있냐면 뭐보다 작냐면 얘가 시그마 i가 b 안에 있을 때 라지 mi 빼기 스몰 mi보다
같거나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가정이잖아요. i가 b 안에 있을 때는 라지 mi 빼기 스몰 mi가 델타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 친구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렇죠. UPF 알파잖아요. 그죠? UPF 알파랑 알파이죠. 그죠? UPF 알파랑 LPF 알파의 차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작겠죠. 왜냐면은 이건 B에서만 했으니까. 전체에서 한 거고 얘는. 그래서 이 친구가 정확하게 델타 제곱보다 작다는 게 가정이었죠. 아, 그래서 약분이 되면서 델타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어요. 얘를 델타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왜 그러니까 델타 제곱 잡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사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델타 제곱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델타 제곱으로 놔야지 이걸 델타보다 작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끝입니다. 됐죠? 네. 근데 우리가 델타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게 가정이었죠. 따라서 엡실론보다 작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델타 엡실론으로 해도 됐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처음부터 델타 제곱으로 했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죠? 별로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엡실론 곱하기 상수 이것도 엡실론 곱하기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됐고 그래서 결론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6장 1절 내용은 마무리를 했고 우리가 연습 문제로 예제 1번은 제가 했었어요. 첫 시간에. 그래서 유제 1-1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 increasing 펑션이고요. increasing 자 연속이라고는 안 했어요. increasing 펑션이고 근데 continuous at x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define f by fx를 x는 x0일 땐 1로 놓고 x가 x0가 아닐 때는 이제 0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f는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알파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사실은 이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이제 theorem 6.10에서 이미 한 얘기죠. 지금 theorem 6.10에서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f가 discontinuous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유한 게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유한 게 있죠. x0에서만 discontinuous 하니까. 그리고 x0에서 알파가 연속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increasing은 원래부터 항상 필요했던 조건이고 맞죠? 원래 increasing이었어야 돼요. 정의를 하려면. 얘는 원래 있었던 조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theorem 6.10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f가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theorem 6.10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값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적분값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증명 과정을 잘 보시면 그때 증명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x0를 포함하는 x0-2분의 델타랑 x0 플러스 2분의 델타를 가져와서 여기서의 적분값, 여기서의 적분값,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라지 m 빼기 스몰 m 곱하기 델타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라지 m 빼기 스몰 m 곱하기 적당한 뭐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 있다.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적당하게 잡으면 여기는 이 차이가 라지 m 빼기 스몰 m 곱하기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의 UPF 알파 빼기 LPF 알파 계산할 때 그죠? 그리고 바깥에서는 어차피 다 0이잖아요. 함수값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분해봤자 다 0이란 말이에요. UPF 알파랑 LPF 알파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차이가 m-m 곱하기 엡실론보다 작게 하는 그런 엡실론이 항상 존재합니다.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그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냐면 LP 알파 알파는 항상 0이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이거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의 자체가 supremum of LPF 알파, 이거 우린 얘를 알고 있으니까 supremum of LPF 알파를 계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LPF 알파는 항상 0이거든요. 왜냐면 F는 어디서 구간을 잡든 간에 1인 게 딱 X0에서만 1이니까 어디서 구간을 잡든 간에 어디서 어떤 분할을 잡든 어떤 소구간에서 계산을 하든 항상 0이 나와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알파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는 굳이 필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아이디어는 이렇다. 자, 됐고 이제 6장 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perties of the integral. 이거는 이제 사실은 다 배운 내용인데 이제 리뷰한다 생각하시고 증명은 안 했을 거잖아요. 리뷰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자, F1이랑 F2가 이렇게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면 그리고 C가 실수면 그러면은 합하고 상수배 역시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 그리고 적분 값도 조사하실 수가 있는데 F1 플러스 F2 D알파 얘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1 D알파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2 D알파.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여기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꺼냈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F1이 F2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리고 둘 다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면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1 D알파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2 D알파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F가 R알파 안에 있으면 그리고 C가 A와 B 사이에 있고요. F가 그러면 F가 A부터 C까지 그러니까 더 작은 구간에서도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고 또 C부터 B까지에서도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D알파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D알파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D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F가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고 그리고 절대값 F가 N보다 작거나 같다.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항상 있죠. 그러면은 절대값 A부터 B까지 F D알파 이게 N 곱하기 알파 B 빼기 알파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사실 했었던 것 같아요. 자, 5번을 보시면 F가 R알파 1 안에 있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F가 R알파 2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F가 R 알파 1 플러스 알파 2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FT 알파 1 더하기 알파 2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를 쪼개실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F가 R 알파 안에 있고 그리고 C가 양수면 그러면은 F는 RC 알파 안에 있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C 알파 이렇게 되어 있으면 C를 밖으로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제들을 증명을 해볼게요. 사실 뭐 증명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루틴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서는 1번밖에 안 돼 있긴 한데 1번은 좀 자세하게 적고 2, 3, 4, 5번은 빠르게 한번 적어볼게요. 1번부터 합을 갈라쓸 수 있다. 상수배 꺼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첫 번째 F1 플러스 F2가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한지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UP F1 플러스 F2 알파 빼기 UP LP F1 플러스 F2 알파 이게 엡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P를 찾을 수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보시면 이게 그냥 F1 플러스 F2의 수프리멈 그죠? 이거의 이제 수프리멈 델타 알파에서 infimum of F1 플러스 F2 델타 알파 이거를 이제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 supremum of F1 더하기 F2는 supremum of F1 더하기 supremum of F2랑 비교를 봤을 때 누가 더 큰가요? 얘가 더 커요. 그죠? 같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진 않을 수도 있지만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F1X 더하기 F2X 임의로가 가져왔을 때 이 친구는 supremum of F1보다 작고 이 친구는 supremum of F2보다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supremum 취했을 때 여전히 작거나 같아지죠. 같지 않은 예시는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시죠. 뭐 얘네 두 개를 더한다고 했을 때 뭐 그래서 더한 함수의 뭐라고 할까?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를 더한다고 할까요? 얘랑 이 함수랑 이 함수를 더하면은 그 최대값이 여기서 생기죠. 이 가운데서 생기죠. 더한 함수는. 근데 각각의 최대값에 합의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합의될 테니까. 어쨌든 네 같진 않을 수 있어요. 같진 않을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얘는 뭐보다 작냐면 얘는 UP-F1 알파 더하기 UP-F2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요. 비슷하게 이 친구는 LP-F1 알파 더하기 LP-F2 알파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빼면은 더 작거나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각각이 UP-F1 알파 빼기 LP-F1 알파 더하기 UP-F2 알파 빼기 LP-F2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각각의 엡실론보다 작았으면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F1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또 F2도 리만 적분 가능하니까 각각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P1하고 P2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P를 뭐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Common refinement of P1은 P2로 잡으시면 끝나겠죠.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자, 먼저 take 엡실론 하신 다음에 이 친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P1을 잡고 이 친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P2를 잡고 P를 common refinement를 했을 때 UPF1 플러스 F2 알파에서 LPF1 F2 플러스 F2 알파를 조사를 해보면 엡실론보다 작다, 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증명 끝 하시면 되는 거죠. 뭐 CF도 똑같겠죠. CF도 리만 적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UP CF 알파 빼기 LP CF 알파를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근데 얘는 이제 뭐 여기는 뭐 어려운 게 없죠. C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양수면은 그냥 C를 그냥 꺼낼 수가 있고요. C가 양수면 꺼낼 수가 있죠. C가 음수면은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C가 음수면은 supremum of AFX를 조사를 할 때 A가 양수면은 A supremum of FX가 되지만 A가 음수면은 A infimum of FX가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C LPF 알파가 되고요. C UPF 알파가 됩니다. 어쨌든 UPF 알파랑 LPF 알파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어쨌든이란 말을 하는데 F1 플러스 F2랑 CF라는 친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이제 F1 플러스 F2의 리만 적분 값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UPF 알파의
이렇게 쓸까요? infimum of up f1 플러스 f2 알파. 그쵸? 이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야겠죠. 이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1 플러스 f2의 d알파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이유로 UP F1 알파 더하기 UP F2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쵸?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자, 그리고 인피멈을 취했을 때 이 친구는 또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UP F1 알파, 그냥 P를 아무거나 택했을 때, 그죠? 아무거나 택했을 때 더하기 UP F2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죠. 임의의 P에 대해서, 임의의 분할 P에 대해서, 그죠? 임의의 분할 P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해요. 근데 분할을 적당하게 잘 잡으면 정의에 의해서 얘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게 돌 수 있어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하게 분할 p를 잡아서 이 친구가 얘보다 작게 잡을 수가 있고 또 이 친구가 얘보다 작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UPF 알파는 UPF 알파의 인피멈이 얘니까 그거보다 큰 친구를 가져오면 그보다 작은 UPF 알파가 있어야겠죠. 그죠? 비슷하게. 사실은 이게 같을 필요는 없는데 P1, P2 뭐 다르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다르게 잡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common refinement를 가져오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P1을 잡고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P2를 잡은 다음에 그거의 common refinement를 생각을 하면 얘가 얘보다 작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증명을 한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1 플러스 f2의 d알파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1 d알파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2 d알파 플러스 2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같은 아규먼트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1 플러스 f2 d알파를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supremum of p의 lp f1 플러스 f2 알파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얘는 infimum, supremum of 다 쓰기 귀찮으니까 좀 그냥 여기다가 바꿔쓸까요? 여기를 supremum L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supremum LL 바꿔치기 하고 그럼 여기 LL 그죠? 부등호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그죠? 여기 빼기로 바꿔야겠죠? 그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뭘 증명하실 수 있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1 d알파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2 d알파 마이너스 2엡실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엡실론은 임의의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날려 보낼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랑 같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죠. 비슷하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cf1 d알파 역시 아까랑 똑같은 아규먼트. 여기서는 더 쉽죠. 왜냐면 이렇게 바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같습니다. supremum of p의 up cf1 알파 이걸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c가 양수냐 음수냐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c가 양수라면 그냥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c도 그냥 밖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바로 c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1 d알파가 나옵니다. c가 양수면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면은 여기서 한번 꺼낼 때 l로 튀어나오고 c l로 튀어나오고 또 여기서 한번 꺼낼 때 infimum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infimum of l이니까 똑같이 얘입니다. infimum of l이니까 똑같이 해요. 뭐가 이상한데? 거꾸로 얘기했네. infimum이고요. 여기도 infimum이고. 다시 여기서 C를 꺼낼 때 L로 튀어나오고 C를 또 꺼낼 때 supremum으로 튀어나오니까 supremum of L이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기존에 배웠던 정리를 그러니까 기존 정의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정의를 활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1 플러스 f2 d알파는 뭘 조사를 하면 되는 거냐면 리미트 norm of p가 0으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1 플러스 F2의 TI에 델타 XI가 수렴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델타 알파이라고 할까요? 델타 알파이. 그래서 여기서 노멀 P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여기다 알파 이렇게 좀 쓰죠. 예. 여기가 이제 맥시멈 오브 델타 알파이를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P 알파가 0으로 갈 때 얘가 이제 수렴하는지 체크하면 되는 건데 근데 얘를 우리가 F1 TI 더하기 F2 TI 이렇게 갈랐으면 각각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얘기한 거죠. 각각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얘도 더한 친구도 수렴을 할 테고 그래서 증명 끝 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더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theorem 복잡하게 증명을 했었는데 복잡하게 쓴 거를 이제 이용을 하시면 얘네들은 훨씬 더 쉽게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미적분학에서도 그렇게 증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용해서 얘를 증명을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theorem을 활용을 하시면 F가 리만적분 가능할 필요충분 조건으로 예전에 calculus에서 배웠던 정의랑 동치다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1번을 아까보단 좀 더 쉽게 이렇게 바로 증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2번, 3번도 빠르게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서 그냥 바로 해보죠. 1번은 적었지만 이렇게 적었지만 2, 3, 4번은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얘가 이제 궁금해요. 얘는 둘 다 리만적분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거 없는 거니까 그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제 얘를 볼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어렵지 않아. UP1, PF1 알파. 그치? 그리고 UPF2 알파를 비교를 해보면 그냥 정의를 보시면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아요. 이건 upper sum, 얘도 upper sum인데 그 서메이션 그 안쪽에 있는 그 텀들이 전부 다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성립을 할 거고 그럼 인피멈 취했을 때도 당연히 얘가 더 큰 거죠. 그죠? 별거 없습니다. 2번은 사실 그냥 할 게 없어요. 그냥 정의를 쓰면 바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할 게 없고 3번을 볼게요. 3번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3번 그게 그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뭐랑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금방 나오죠.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A부터 C까지 해서 리만적분 가능한지 궁금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supremum of P의 LP F알파 infimum of P의 UP F알파가 이제 사실 같은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P는 A부터 C까지의 분할인 거죠. 그죠? A부터 C까지의 분할 P에 대해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은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 뭐라고 했죠? 당연히 얘는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을 원해요. 우리가 이제 반대 방향. 이게 좀 더 귀찮으면은 그냥 이렇게 할까요? 자, UPF 알파랑 LPF 알파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게 하는 얘를 증명하고 싶으면 A부터 C까지 해서 이거의 분할 P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지 이제 체크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F가 A부터 B까지 해서 리만적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할 P가 있어서 분할 P A부터 B까지의 분할 P가 있어서 P'이랄까요? P'이 있어서 UP' F알파랑 LP' F알파 이거의 차이가 입시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파티션을 더 많이 해주면은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죠. 그죠? 리파티션을 하면 할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P'에 C를 추가를 시켜서 P'에 C를 추가를 시킨 새로운 친구를 생각을 하는 거죠. P 더블 프라임을 해볼까요? 그리고 UP 더블 프라임을 보면 여전히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자, 근데 상합과 하합의 차이인데 근데 그 중에서 그 분할 P 더블 프라임을 보시면 무조건 C가 지금 있으니까 C를 추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A부터 C까지만 우리가 서메이션 한 것만 보시면 그러면 그거보다는 더 작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P라고 놓으면 P는 P 더블 프라임 중에서 A부터 C까지 있는 것만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그러면은 당연히 상합과 합의 차이가 더 적게 서메이션 했으니까 얘는 더 많이 서메이션 했고 다 양수텀이잖아요. 네. 얘는 더 많이 서메이션 했고 얘는 적게 서메이션 했으니까 당연히 더 작겠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면 UPF-알파랑 LPF-알파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P를 잡고 거기다 C를 추가한 다음에 A부터 C까지로 분할을 줄이면 여기선 C부터 B까지로 혹은 줄이면 그러면은 여전히 UPF-알파랑 LPF-알파의 차이를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증명이 끝납니다. 한번 꼭 적어보세요. 헷갈리면. 그리고 이것도 비슷하게 증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는 UPF-알파 네. 별거 아닌데 뭐냐면 여러분이 UPF-알파 이거를 두 개로 그러니까 P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요? UPF-알파의 인피멈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싶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D-알파는 이거죠, 그죠? 근데 얘를 이제 얘가 UPF-알파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그런 P가 무조건 있을 겁니다. 정의에 의해서, 그죠? 그냥 UPF-알파보다 작죠. 정의에 의해서, 그죠? 엡실론까지 갈 필요도 없이 UPF-알파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얘는 뭐보다 작다고 주장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이 그 C를 추가시켰을 때 여기다가 P에다가 C를 추가를 시켜요. P 프라임. P에다가 C를 추가시켜요. P에다가 C를 추가시켜요. 사실은 추가시킬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P 안에 C가 있었다면 얘를 두 분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U, P 인터섹션 A부터 C까지 F알파랑 U, P 인터섹션 C부터 B까지 F알파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만약에 C가 P 안에 있었으면. 그리고 나서 각각이 뭐가 되길 원하냐면 각각이 UP 각각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D알파 플러스 엡실론 얘도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D알파 플러스 엡실론 이거보다 작도록 그렇게 우리가 P1하고 P를 잡기를 원합니다. 잡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얘가 접근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이 친구가 있어야 돼요. 아까랑 되게 비슷한 아규먼트죠. 여기서 했던 거랑 비슷한 아규먼트를 이용을 하시면 이 친구가 얘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P1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P1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얘보다 작도록 하는 P2를 잡은 다음에 얘가 P2가 되도록 P를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 P를 잡은 다음에 이논이를 전개를 하시면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알파가 얘 더하기 얘 플러스 2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알파가 얘랑 얘 더한 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쪽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프리멈 L로 바꾸시면은 또 반대쪽 부등식도 증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는 거라 뭐 이런 식으로 아까랑 이제 1번이랑 되게 비슷한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3번을 증명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안 적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교재도 안 적었으니까 말로 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번을 볼게요. 4번.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건데 이거는 이미 했던 거죠. 그러니까 F가 뭐 마이너스 M과 M 사이에 있으니까 LPF랑 UPF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M 곱하기 알파 B 빼기 알파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고 얘는 이제 UPF보다 작거나 같고 UPF는 M 곱하기 알파 B 빼기 알파 A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이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D알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끝났고요. 자, 이제 5번이 좀 새로울 수 있는데 증명은 사실 여기 이거랑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쉬워요. 오히려 더 쉬운데 왜냐면은 우리가 UPF알파 뭐 이런 걸 할 때 여기서 F의 수프리멈을 원래 따져야 되는데 막 그거를 막 변화시켰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런 부등식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알파1, 알파2에 대한 수프리멈 취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여러분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알파1 플러스 알파2가 궁금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UP F 알파1 플러스 알파2 그리고 LP F 알파1 플러스 알파2 얘가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은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 어렵지 않아. 얘는 그냥 얘의 정의 자체가 UP F 알파 1 더하기 UP F 알파 2예요. 다를 게 없어요. 맞죠?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 그냥 정의가 그래요. 얘는 시그마 mi 델타 알파 1 플러스 알파 2의 뭐 i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알파 1 플러스 알파 2의 xi에서 알파 1 플러스 알파 2의 xi-1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정의상 알파 1의 xi 플러스 알파 2 xi, 얘도 알파 1 xi-1, 알파 2 xi-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냥 계산을 그냥 해보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냥 계산이에요. 이거는 뭐 부등식 하나도 없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계산을 해보면 LPF 알파 1 빼기 LPF 알파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각각의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 엡실론보다 작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러니까 1번보다 오히려 쉬워요. 1번보다 오히려 쉽게 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증명할 때는 여기처럼 엡실론 아규먼트를 조금 쓰셔야 되긴 합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이게 필요하진 않고 이건 등호로 가겠지만 근데 이제 뭐 이런 아규먼트를 필요로 하니까 어쨌든 3번이랑 굉장히 파라랄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1번이랑 5번은 굉장히 비슷하고요. 증명이. 그리고 2, 3, 4번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설명을 다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좀 빠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만하죠? 네. 할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글씨 안 예쁘게 쓰고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안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교재를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은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자, Theorem 6.13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orem 6.13이 상당히 좀 재밌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F가 리만 적분 가능하고 G도 리만 적분,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1번 F랑 G의 곱이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다. 2번은 사실 어렵진 않은데 F의 절대값 취한 게 리만 스틸체스 적분 가능하고,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 D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1번이 사실 좀 재밌는 아규먼트인데, 우리가 이제 두 함수를 곱하더라도 여전히 이만 적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연해 보이진 않죠. 이거 사실 막 정의대로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정의대로 하려면 너무 어렵고 굉장히 재밌는 부등식인데, 자, FG를 어떻게 쓰냐면 4분의 1 곱하기 F 플러스 G의 제곱 빼기 F 빼기 G의 제곱으로 씁니다. 우리가 두 함수를 합한 거는 여전히 리만적분 가능하다는 거 어렵지 않게 보였죠. 마찬가지로 차이도 리만적분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곱한 친구, 리만적분 가능한 함수를 제곱한 친구가 리만적분 가능하다는 걸 Theorem 6.11에 의해서 알 수가 있어요. Theorem 6.11이 뭐였냐면 F가 리만 적분 가능하고 알파는 연속일 때 합성한 것도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곱하는 함수는 이렇게 제곱하는 함수는 연속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Theorem 6.11에 의해서 이것도 연속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뺀 것도 이것도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니까 뺀 것도 리만 적분 가능, 4분의 1 곱한 것도 리만 적분 가능. 그래서 곱한 FG라고 하는 친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죠? 이렇게 이렇게 꼭 표현을 해야지 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게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막 고지고대로 UPF, G 알파 하려면 이제 끝도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거를 막 하겠다 하면은 이제 FG 처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증명을 하고요. 2번은 뭐 당연히 Theorem 6.11에 의해서겠죠. Theorem 6.11에 의해서 F가 리만 적분 가능하고 절대값 함수는 연속 함수니까 합성한 친구 절대값 F 역시 리만 적분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Theorem 6.11에 의해서 얘는 바로 나오고, 뭐 얘도 이제 뭐 나오는 거죠. Theorem 6.12에서 특히
2번을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가 절대값 f랑 마이너스 절대값 f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을 한 것 역시 부등호 방향이 보존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가 이 친구의 그거의 절대값이 그죠? 이거의 절대값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괜찮죠?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실 리만 적분에서 했던 거랑 뭐 크게 벗어나는 내용 없이 뭐 사실 새롭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리만 적분에서 했던 얘기 반복하는 느낌이죠. 좀 자세하게 했던 얘기인 것 같고 이제 조금 리만 스틸체스 적분의 예시는 안 봤잖아요. 그거를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만 적분에서는 좀 이상한 적분인 그런 적분의 예시를 한번 보려고 해요.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유닛 스텝 펑션. 단위 이제 계단 함수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우리 교재에서는 IX라고 쓰고 있어요. IX. 이거는 스탠다드한 표기는 아니고 많이 쓰는 표기는 따로 있는데 카이 해가지고 그리스 문자죠. 0부터 무한대까지 x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 0부터 무한대까지 x 부를 때 그러니까 일단 이거 정의가 뭐냐면 x가 양수일 땐 1이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0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실수의 부분집합 a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we define 카이 ax라고 하면은 카이 ax 혹은 1ax라고도 씁니다. 이거는 이제 x가 a 안에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 많이 쓰는 표기인데 보통 이거를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indicator function 이렇게도 부릅니다. 어쨌든 둘 다 쓰는 표기고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예, 지금 a가 0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인 경우에요. x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사이 있을 때는 1이고 아닐 땐 0이니까 어쨌든 인디케이터 펑션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유닛 스텝 펑션 이렇게 계속 0이었다가 갑자기 1로 이렇게 올라갔죠. 1만큼 올라갔잖아요. 계단처럼.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우리 교재에서 정의하고 있고 근데 뭐 IX를 뭐 모든 교재에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여기서만 쓰는 로컬한 표현이에요. 네, 어쨌든 이렇게 쓰고 나서 저는 호용을 하겠습니다. 이 표현도 쓸 거예요. 이 표현도 많이 쓰는 거라 이 표현을 오히려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let f를 이제 bounded function이라고 놓고 which is continuous at s. s에서는 연속이라고 하겠습니다. s는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사이에 있는 s가 되겠고요. 그리고 알파 x를 ix-s라 놓을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알파가 s부터 무한대까지는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런 이제 특성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파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는 fs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사실 그 리만 스틸체스 적분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리만 적분하고 많이 다르죠. f는 사실 뭐 약간 적분을 해주는 그 알파라고 하는 친구가 x가 그 항등함수가 아니고 인디케이터 펑션이에요. 딱 s에서만 갑자기 증가하는 인디케이터 펑션. 이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증가하는 1만큼 증가하는 그만큼 fs가 이제 나온다. fs 함수값이
적분값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만 스틸체스 적분의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 알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디렉 메저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리랑 메저. 그러니까 이 알파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D랑 메저하고 대응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메저 티어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다 일반화해서 메저 티어리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네. 뭐 이런 센스로 그러니까 원래 적분에서 뭐 fs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딱 되게 만드는 알파를 정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좋은 적분 네.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좋은 적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자.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D알파가 궁금하면 그러면은 사실 UPF알파랑 LPF알파를 조사를 하면 되죠. UPF알파를 조사를 한다고 해볼게요. UPF알파를 조사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분할 P에 대해서 UPF알파를 조사를 해보면 P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잘 뭐 쓰겠죠. X0, X1, X2, Xn 이렇게 쓰겠죠. 근데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어떤 뭐 xi-1과 xi가 있어서 그 사이에 뭐가 있게 그쵸? s가 있게 하는 s가 어디 안에 들어가겠죠. 이 소구간 안에 s가 어떤 소구간 안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xi-1부터 xi까지라는 어떤 소구간 안에 s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UPF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쓰실 수가 있냐면 시그마 i는부터 n까지 mi 델타 알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알파 xi 빼기 알파 xi 마이너스 1을 보면은 s가 예쁘게 적을까요? 별거 아닌데 예쁘게 한번 적을게요. 예쁘게. Let P be a partition of AB. Take K such that xi-1부터 xi까지 그 안에 이제 y가 s가 있도록 x0, x1, xn 이렇게 되도록 놓겠습니다. xk-1과 xk 사이 있도록. 그러면은 UPF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시그마 i는부터 n까지 mi 델타 알파인데 근데 K만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MK, 델타, 알파, K만 남습니다. 왜냐면은 그 바깥 범위에서는 이런 뭐 바깥 범위에서 XK-1, XK를 제외한 이 바깥 범위에서는 알파의 차이가 없거든요. 알파가 계속 0이었다가 S에서만 지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없어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알파이들이 다 0이 되어가지고 델타 알파 K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죠? 맞죠? 그리고 LP알파도 마찬가지죠. LPF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스몰 mk의 델타 알파의 k라고 이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이제 인피멈하고 이 친구의 수프리멈을 봐야 되는 건데, 맞나요? 근데 델타 알파 k도 알아요. 왜냐면은 이게 뭘 조사하는 거냐면 알파 x k에서 알파 x k-를 빼는 걸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계속 0이었다가 계속 1이니까 여기 xk-1이고 여기 xk가 있으면 알파의 차이 함수값의 차이는 1이잖아요. 그죠? 함수값의 차이는 1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도록 하는 친구를 잡아야겠죠.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k를 잡았을 때 알파 xk 빼기 알파 xk-1이 1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는 델타 알파 k를 라지 mk라고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한 가지 언급해야 되는 건 S가 지금 XN이 되진 않아요. B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S가 B가 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여기 안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A부터 B까지를 X0, X1, X1, X2 이렇게 다 유니온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b라고 쓰실 수가 있는데 s는 b 안에는 없으니까 이제 여기 안에 무조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델타 알파 k가 지금 1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도 mk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인피멈 라지 mk의 인피멈은 뭘까요? 라지 mk의 인피멈 분할 p가 이제 계속 변했을 때 라지 mk의 인피멈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f는 지금 바운드 펑션인데 s에서 연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s를 포함하는 xk-xk라는 소구간을 잡았을 때 s에서 연속이니까 여기서의 최대값이 라지 mk고 그죠? 이 소구간에서의 최대값이 라지 mk고 최소값이 스몰 mk잖아요. 혹은 수프리멈이 라지 mk고 인피멈이 스몰 mk죠. 근데 f가 연속이니까 s에서 연속이니까 이게 구간의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라지 mk랑 스몰 mk는 전부 다 fs로 가요. 연속이니까 s에서. 근데 무조건 얘는 fs보단 커야 됩니다. 왜냐면 이 소구간 안에서는 무조건 fs라는 함수값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fs보다 크고 얘는 무조건 fs보다 작아요. 근데 xk-xk-1 값이 0으로 가면 갈수록 이 친구는 fs로 가까워지고 이 친구도 fs로 가까워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infimum of p, upf 알파 supremum of p, lpf 알파가 전부 fs로 간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 끝 하시면 돼요. 이렇게 xk-xk-1이 0으로 갈수록 이 친구가 fs로 가까이 가니까 supremum 값이 fs로 가까이 가니까 근데 얘는 무조건 fs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infimum이 fs가 되는 거죠. 그죠? 점점 이 값이 fs로 가는 게 있는데 전부 다 fs로 가니까 얘가 하계인데 얘는 점점 fs로 가니까 하한 역시 fs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아시죠? 이게 왜 mk가 fs로 가는지도 아시죠? 왜냐면은 구간의 길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수프리멈 값이 가능한 함수값들이 전부 다 fs랑 점점 비슷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fs로 가야죠. 이거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 이게 진짜 납득이 안 되시면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를 이용을 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연속성에서 많이 연습을 했을 거라 하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왜 mk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왜 fs가 되는지를 이 컨티뉴티 정의랑 그다음에 인피멈의 정의를 이용해서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를 써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면 납득이 되면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쵸. 그리고 이제 theorem 6.16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는 조금 좀 더 일반적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걸 보겠습니다. CN은 항상 0 이상이고요. N은 1 이상이고 그리고 CN의 합이 이제 finite이다. Let Sn be a sequence of distinct points in AB. 적을게요. 자, 그리고 알파 x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cn의 ix-sn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다시 쓰면은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cn의 카이의 sn의 인피니티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잘 정의는 되어 있죠. 왜냐면 어떤 함수값을 주더라도 어떤 함수값을 그러니까 잘 정의되어 있는지 궁금하면 함수값이 well defined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여기 안에 있는 친구는 다 0 이상인데 전부 다 cn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cn보다 작은 친구인데 얘가 수렴을 하니까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이 친구도 항상 수렴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well defined 되어 있고 그리고 for a continuous function f1 ap에 대해서 이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합으로 정의된 이 알파에 대해서 리만 스틸체스 적분을 해주면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CN의 FSN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되게 비슷하죠? 이게 만약에 이게 그냥 하나만 이렇게 있었으면 IX-SN이었으면은 FSN이 된다라고 한 거였는데 그걸 지금 일반한 겁니다. 이게 합을 한 거죠. 상수배하고 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반화를 한 거죠.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자, take epsilon 하시고 그리고 choose n 우리가 그 CN의 합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시그마 n은 라지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CN 이 친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도록 그렇게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알파1하고 알파2 두 개로 쪼개볼게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라지 n까지 CN 카이 Sn 인피니티 알파2를 그거 바깥 부분 시그마 n은 라지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CN 카이 Sn 인피니티 그러니까 알파를 두 개로 쪼갰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랑 얘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랑 시그마 n은 1부터 라지 n까지 cn fsn을 비교를 할 거거든요. 한 가지 언급을 해야 되는 건 이건 당연히 리만 적분 가능합니다. 컨티뉴어스 펑션이니까 알파랑 관계없이 알파는 증감수인 것도 알겠죠? 알파 증감수예요. 왜냐면은 증감수죠. 왜냐면은 x가 커지면 여기서 보시면 x가 커지면 그러면은 이 sn보다 커지는 n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n이 x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n들이 x가 커지면 많아지죠.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더해지는 텀들이 많아지니까 알파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x가 커지면 알파가 커져요. 그죠? 하고 싶은 말은 얘는 알파가 increasing 펑션이고 f도 continuous 펑션이니까 이건 well defined 되어 있어요. 리만 적분 가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theorem 6.8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어요. 이거 잘 정의된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무한 급수가 얘랑 같아진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거니까 다시 말하면 얘랑 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n이 충분히 크면 그죠? 그래서 그걸 증명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근데 우리가 앞에서 theorem 6.15에서 유한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를 증명을 했다는 건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상수배를 하고 더하기를 하더라도 갈랐을 수 있다는 걸 theorem 6.12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 x가 시그마 cn ix-sn인데 이게 유한합이었으면 그러면은 theorem 6.12에 의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라고 하는 친구를 시그마 cn fs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theorem 6.12에서 알파에 대해서 리니어리티가 성립을 하니까 쪼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 1이에요. 근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 1하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 알파 2의 썸으로 쓸 수가 있죠. 이것도 theorem 6.12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근데 f는 지금 바운디드 펑션이니까 어떤 적당한 m이 있어서 그러니까 m을 maximum of fx라고 놓으면 얘는 m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그럼 남는 거는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d 알파 2가 되는데 그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d 알파 2가 되는데 그러면 얘는 알파 2 b 빼기 알파 2 a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거라 그랬고 얘는 알파 2 b 빼기 알파 a 이거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괜찮죠?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n은 라지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cn에 그러니까 얘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얘는 어쨌든 얘는 다 1 이하니까 얘는 1 이하니까 여기다 b를 넣는다고 해서 바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 2a 역시 절대값 취한 게 시그마 n은 라지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cn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죠. 알파 2a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 곱하기 시그마 n은 라지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cn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맞죠? 사실은 이거는 같긴 하죠. 같아요. 사실은 알파 2b가 얘고요.
알파 2a가 0이에요. 왜냐면은 b는 무조건 SM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냥 그냥 얘고요. 알파 2a도 무조건 SM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무조건 0이에요. 어쨌든 결론 이 친구는 얘고요. 근데 얘가 엡실론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M엡실론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엡실론 곱하기 상수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결론은 얘가 얘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넌트리비얼한 예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알파 x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혹은 여러분 유리수는 셀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유리수가 카운터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뭐 r이 유리수일 때 CRI 뭐 CR도 빼버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example로 R이 요리수일 때 I x-r 이렇게 우리가 알파 x를 설정을 하면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알파라고 하는 친구가 시그마 n에부터 무한대까지 네, cn이라고 해야겠네요. cn은 infinity 그냥 1로 놓으면은 이게 발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n제곱분의 1 같은 걸 놓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n제곱분의 1 같은 거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알파라고 하는 친구가 뭐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냐면 cn의 f r이 유리수에서 변할 때 f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수가 카운터블이니까 다시 말하면 시그마 r이 유리수일 때 fr들의 r 제곱분의 1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쁘게 써볼게요. 다시. 자, let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수가 카운터블이라는 거 아니까 자, let an be any enumeration of q. let of x는 시그마 뭐 n제곱분의 1에 I 곱하기 x-a 이렇게 놓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알파라고 하는 친구를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에 fan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약간 유리수에서의 어떤 서메이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분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뭔가 신기하지 않나요? 약간 뭔가 디스크리트한 썸을 이렇게 적분으로 실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리만 스틸체스 적분으로 우리가 정의를 확장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고 나중에 이거 자체가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꽤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나머지 theorem들 소개를 하고 특히 치환적분법 change variables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고 또 연습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